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속보입니다. 어젯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세기로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당초 예정보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황급하게 일본에 간 만큼 청와대의 30대 대기업 총수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일본에서 고군분투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어젯밤 전세기 편으로 입국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첫 마디는 수고한다였습니다. 수고한다. 직접 캐리어를 끌고 등장한 이재용 부회장은 그리고 긴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반도체 해법을 찾았느냐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생산의 3대 핵심 품목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재용 부회장은 떠났습니다. 과연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 한국에도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대신 에칭가스, 불산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은 청와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자원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삼성, SK하이닉스는 금시초문이다. 기업에 직접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사만 보면 마치 이 일본의 3대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러시아의 에칭가스를 쓰면 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이 에칭가스를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급하다. 삼성전자도 지금 수주일 정도의 물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데 이런 기사를 띄워서 마치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가 별것 아니라는 듯이 포장하는 언론 그리고 청와대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정부는 디램 공정에 쓰이는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낸드 프렌시를 만들 때 필요한 브라크립톤 등등해서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JSR의 대주주 브리지스톤 경영진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브리지스톤 오너 가문은 하토야마 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외가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나름대로 인맥을 통해서 이런 일본의 정관계, 재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불화수소 등의 소재 조달 가능성도 상당히 타진하는데 특히 이제 대만,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통한 수입도 검토 중이겠죠.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동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주말에 삼성 사장단과 회의를 할 겁니다. 일본에서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겠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러시아의 에칭가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검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온 나라가 일본의 경제 보복,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나 기업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이야기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괴롭히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에칭가스가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또 우리가 써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려면 반년 더 이상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입 다변화에 성공한 것처럼 그런 섣부른 보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난 뒤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재계는 시큰둥하답니다. 그거를 해법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제일 잘합니다.
정부가 섣부르게 회방은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1일 날 발표하기 전에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본 직후부터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언론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했던 보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단기적인 수출 금지에도 관심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니온 게이자의 요미우리 보도를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미쓰비시, UFJ 파이낸스 그룹을 비롯해서 일본 4대 대형은행 가운데 3곳의 임직원들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5일이 광복절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더 클지도 모른다. 지금 일본 언론도 저는 참 경박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지금 저도 일본 좀 비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별거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는 세계 지금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제품의 수출이 보다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 나라 다 피해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제품을 못 만들고 생산을 못하면 또 삼성전자의 물품을 받는 일본의 도시바, 소니 등등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피해를 봅니다. 피를 봅니다. 아베 총리는 이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될수록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곧 다가옵니다. 유리한 입장을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다자간 무역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한 지 며칠 됐다고 아베 총리는 무역 수출 금지를 표방합니까? 아마도 트럼프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괘씸합니다. 그렇지만 그 괘씸함은 좀 참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는 합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첫 번째 원인은 우리보다는 일본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외교부 장관들의 미팅을 통해서 역사와 영토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외교부 장관이 만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도 흉금을 터놓지 않기 때문에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빨리 경질돼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굴욕을 참으면서 했던 외교를 봅시다. 물론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상황은 저는 그런 면이 많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나갈수록 아베 총리가 강하게 나갈수록 양국의 기업들은 피해를 봅니다. 트럼프 스타일은 개입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김현종 안보실 차장을 파견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해리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도 부인합니다. 아직까지 없다 그런 게.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했습니다. 이재용의 머릿속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제1차 당사자가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제발 뭘 잘 모르면서 겉멋 들린 발언을 하지 맙시다. 민주당 무슨 의병을 활용하자? 제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빠지십시오. 그나마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전문가답게 일본과의 설리는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미래를 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에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다들 지금 초비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귀국을 했습니다. 조용히 지켜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비책을 찾아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안목을 키울 수도 있고, 이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불산 생산 공장을 한국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충격은 엄청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하였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